뇌전증 약을 2가지만 복용해서 발작 조절이 잘 되면 약이 잘 듣는 그러한 뇌전증으로 보고 이렇게 중하다고 보진 않고, 하지만 이제 2가지 약제를 충분히 용량을 해서 복용했는데도 발작이 자꾸 조절이 안 되고 많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으로 해서 약을 뭐 3가지, 4가지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, 심하면은 수술까지 고려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평가를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을 2가지 정도 복용하는 것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잘 복용하시면서 조절하는 것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약품 설명서에는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을 다 이제 적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. 하지만 약을 이제 실질적으로 복용을 해보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, 얘는 많지가 않고 가끔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상황을 보고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러한 부작용을 읽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력이나 아니면은 뭐 알레르기, 특이 체질 이런 것들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뇌전증 약을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평소에 편두통이 좀 심한 편이다. 그러면 이제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두통에도 좀 효과 있는 약으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겠고,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자신의 그 질병력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약을 결정해 주실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양식을 찾아서 먹이는 것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, 안 좋은 걸로 알려진 음식들,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발작을 더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또 뇌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, 오히려 몸에 좋자고 보양식을 복용을 할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종종 있기 때문에 영양을 골고루 드시고 하시되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막 찾아서 드실 것까지는 없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과일 중에 자몽 같은 경우에 특정 뇌전증 약물의 농도를 좀 올린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 뇌전증 약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, 증량을 할 건지, 또 이제 오래 먹었다면 계획에 따라서 이분이 감량을 해도 되는지,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작을 몇 번 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본인이 혼자 살거나 하면서 아니면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날그날의 이상 있었던 일을 테이블 달력이라든가 이런 곳에 표시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 달력을 그냥 들고 가서 선생님께 보여주면 굉장히 그 발작 횟수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파악을 하고 약이 뇌전증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더라도 간단한 체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